자, 2020년 3월 18일 목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쉬고 왔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쉬는 동안 어디 왔다 갔다 한다고 살짝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역시 항상 느끼는 건데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집이 최고입니다. 나이 먹기 전까지 몰랐는데 나이 먹으니까 딴 데서 이렇게 자고 하는 게 좀 저 같은 경우에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하루 나름 뭐 재밌게 보내고 왔습니다. 또 이제 목요일부터 저한테는 또 목요일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월요일이 시작했지만 저는 이 방송의 시작이 또 목요일이에요.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루 쉬고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 가볍고 부담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자, 지금부터 한번 썰방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 아니라 시청자 질문이고요. 레이스 스타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레이스 스타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레이스 스타터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좋아하는 주제 그런 질문입니다. 생산직이죠. 네, 생산직. 제가 생산직 컨텐츠를 웬만한 거 거의 다 만들어냈거든요. 거의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제 거의 고갈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내가 안 한 게 또 있었네요. 야간 고정입니다. 야간 고정. 자,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근무 형태 중에 야간만 근무하는 야간 고정 근무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 교대 패턴은 알잖아요. 뭐 2조 2교대, 3조 2교대, 4조 2교대, 4조 3교대, 5조 2교대도 있습니다. 4조 2교대 그리고 주간 2교대 뭐 이렇게 교대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교대 패턴으로 하면 지금 야간 고정이라는 거는 보통 생산직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 고정이 솔직히 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산직의 근무 형식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상주 근무. 이걸 이제 흔히 주간 근무라고 합니다. 주간 고정 근무. 상주 근무. 근데 이건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간이 일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덜,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잠도 잘 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생산직에서 사람 뽑으면 거의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뽑지 상주 근무는 잘 안 뽑습니다. 보통 상주 근무 하시는 분들은 짬밥이 좀 있다거나 보통 여자들 여직원분들 또 검사하시는 분들 검사 전담하시는 분들부터 주간으로 상주 근무 많이 하거든요. 주부님들. 자,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산직에서 거의 바이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교대 근무. 네, 교대는 뭐겠습니까? 주야입니다. 주야. 자, 이 패턴도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간 야간 주간 야간이 있고 주간 야간 2교대 그리고 주간 2교대. 주간 2교대는 뭐냐 하면 오전에서 오후 오후에서 어, 오후에서 한 자정까지.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완성차에서 좀 많이 하죠. 완성차 계열 보통 이렇게 오후 자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통 이렇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죠. 보통 오전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주간 1교대가 있고 2교대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 뭐 12시까지. 그리고 자, 또 하나가 이제 3교대.
3교대는 뭐냐 하면, 이걸 밑으로 내릴까요? 3교대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시간대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반도체가 3교대가 많죠. 반도체가. 네, 반도체가 보통 이렇게 아니 공식 이런 식으로 아마 시간표를 짤 거예요. 이게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3시간, 8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근데 3교대도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대가 3등분되기 때문에 밤을 꼴딱 샜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특히 오전 근무하는 게 빡세요. 왜냐하면 저 7시부터 근무하려면 5시 일어나거든요. 좀 거리가 먼 사람은 5시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직 근무의 대부분은 요 교대 근무.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보통 생산직 뽑는다고 하면 다 이거예요. 상주는 없습니다, 거의. 예, 거의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 야간 고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일님. 야간 고정. 그러니까 야간 타임만 이제 전담하는 거죠. 야간 타임만 전담. 자, 이거는 보통 어느 경우냐 하면 주야 2교대에만 있습니다. 주야 2교대 공장에만 존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간 2교대는 야간이 없기 때문에 봐봐요. 자정이 끝나기 때문에 보통 야간 근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반을 꼴딱 세고 아침까지 일하는 걸 야간 근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간 2교대, 체린이 먹으세요? 주간 2교대는 보시다시피 자정이 끝나기 때문에 굳이 야간을 돌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교대도 야간 고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야 2교대 공장에 야간 전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질문의 메인인 야간 근무의 장단점, 야간 고정 근무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죠. 일단은 제가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생산직 근무가 이렇게 상주, 교대, 야간 고정 이 3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아시고 대부분은 거의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산직 근무한다 하면 보통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난 야간만 하고 싶은데, 아니면 아, 나는 밤 못 쓰기 때문에 주간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구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도 구하기 힘들지만 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정말 괜찮은 공장들 상주 근무는 없어요. 네, 상주 근무는 없습니다. 좀 유명한 공장, 뭐 삼성, SK, LG, 뭐 포스코 이런 데도 상주는 안 뽑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교대입니다. 그래서 상주근무만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산직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거야, 아마 구하시기가. 어쨌든 자, 야간 고정근무의 장단점.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장점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간에 비해 야간 업무가 널널합니다. 널널해요. 이거는 교대근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야간도 좀 빡신 공장도 있긴 한데 왜 야간 근무가 널널하냐면 주간에 비해 작업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간에 비해 작업량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간에 목표 수량이 한 300개 찍는다고 하면 야간은 한 200개에서 220개, 30개 사이 그 정도만 찍습니다. 그럼 70개를 더 찍어도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시간당 한 25개 찍는다고 하면 3시간 안 찍어도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300개, 12시간 주야 아까 얘기했죠. 주야 2교대 12시간 12시간 하게 되면 보통 시간당 25개 찍는다 치고, 근데 그래서 이제 25개 25 곱하기 12 하면 300이잖아요. 근데 야간에는 보통 저도 경험해본 바로는 무조건 적어요. 야간을 빡세게 똑같이 주간하고 똑같이 물량을 맞추는 곳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뭐 좀 심한 공장은 야간 물량이 주간에 반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잘 없죠. 그러면 그런데 진짜 편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야간이나 주간이나 근무 시간 똑같은데 일하는 시간 똑같은데 주간에 근무량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 바로 되잖아요. 사연 메일 곧 보낼 예정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작기 때문에 훨씬 이제 야간이 편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야간이 낫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간에 물량을 빨리 쳐내가지고 나머지 시간에 쉴 수가 있어요. 그런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합을 맞춰가지고 만약에 저희 8시부터 네, 감사합니다, 모리스님. 저는 8시부터 근무라고 치면 새벽 1시까지 그 야간의 물량은 정말 피치 올려가지고 쫙 빼는 거예요. 2시부터. 예, 좀 쫙 빼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남는 시간, 4-5시간을 뭐 어디 구석이 짱박혀가 쉰다거나 아니면 어디 자고 온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야간에 모든 공장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공장마다 다릅니다. 공장마다. 그래서 공바공이다. 공바공. 공장 바이 공장. 그렇다. 제가 일했던 공장 그게 안 됐어요. 다른 공장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 얘기는 야간에 후딱 끝내고 2시부터 그냥 자고 오든 뭐 짱박히든 뭐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작업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죠. 예. 잠깐만. 네,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보통 생산직 일하면 생산직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어, 몸만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아닙니다. 몸과 정신이 같이 힘듭니다. 예, 생산직이 보통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어, 요 끝나면 11시 넘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11시? 11시나 12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보통 몸만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생산직 공장들이. 예, 몸만 힘들고 마음은 편할 거야. 머리는 좀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틀린 겁니다. 머리랑 몸이 같이 힘듭니다. 그럼 머리가 왜 힘드냐? 그 목표 수락을 맞춰야 돼요. 항상 생산직 근무자들은 약간 직업병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량에 대한 스트레스, 클레임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목표치에 대한 스트레스 이 세 가지를 같이 있어요. 일할 때마다. 항상 생산, 오늘 목표치 물량, 예, 목표치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은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물량에 대한. 그래서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마음 편하다고 했잖아요. 왜 마음 편하냐 하면 관리자들이 야간에는 같이 안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공장 관리자가 있었어요. 공장마다 틀린데요. 공장마다 틀린데 야간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관리자가 없어요. 일단 사무실에서는 임원급들은 싹 다 없겠죠. 없고 반장도 없습니다. 반장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간근무. 이건 조장도 주간근무 하는 데도 있어요. 보통 조장부터 관리자거든요. 근데 조장부터 그냥 주간 근무시키고 야간에 투입 안 되는 공장도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공장은 주간, 야간에 이 조장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다른 공장은 조장이 주간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장마저 이제 주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조장마저 야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네. 감시자가 없는 거죠. 감시자가. 누가 옆에서 봐가지고 갈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량 압박이나. 그러면 상당히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냐 하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좀 만지면서 뭐 유튜브도 좀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악 뭐 이어폰에 음악 들으면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좀 뭐 중간 일하면 담배 한 같이 좀 수시로 좀 피면서 일한다거나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산직 일하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큽니다. 이게 담배 몇 번 더 피는 거하고 휴대폰 몇 번 더 만지는 거하고 이 사소한 게 굉장히 큽니다. 네, 하재의 검님 어서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공장은 주간 야간 다 감시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그 폰 보관대 이제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못 만졌어요. 근무 시간대. 근데 이게 공장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야간에 이제 풀어주는 공장은 뭐 음악 듣든 뭐 사고만 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방송 제가 예전에 지금 방송할 때 생산직에서 이제 일하면서 방송 보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야간에 야간에 방송 보면 이래도 되냐? 근무 태만 아니냐 하니까 괜찮다. 어차피 우리 할 일 다 끝내고 방송 보는 거다. 어차피 뭐 저희 뭐 갈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관리자도 없습니다. 뭐라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원래 이렇게 하나 하니까 야간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간에 이렇게 하면 욕 뒤지어 먹는다고. 근데 이게 공장마다 틀려요, 음식님. 아실 거예요. 공장마다 틀립니다. 네, 공장마다. 야간에 풀어준 공장이 있고 안 풀어준 공장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죠. 네,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 하기를 못하니까 들어가고 나서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간에 하일증 수당이 심야 수당이죠. 심야 하일증 수당. 자, 이거 시간을 내가 적어볼게. 22시부터 06시까지 붙기 때문에 네, 돈이 상당히 됩니다. 돼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2조 이게 대해서 야간 고정만 해가지고 주월 정도 근무하면 한 350 넘을 것 같아요. 네, 넘을 수 있어요. 지금 시급, 최저 시급만 하더라도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주간하고 꽤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주간하고 이 야간 고정하고 거의 한 100만 원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간만 해서 한 200, 한 3, 40 받으면 주야 교대하면 300 가까이 받고 야간만 고정을 하게 되면 350 정도 받는다. 이렇게 딱 계산하면 맞을 것 같아. 야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있어도 야간에는 이게 그 노동법상 이게 무조건 붙게 돼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상. 야간이나 무조건 붙어요. 노동법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시간 일해도 심야할증수당이 붙기 때문에 이게 심야할증수당이 뭐냐 하면 이제 0.5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8시간 0.5배 가지고 4시간이 플러스 가산이 돼요. 그리고 12시간 일했지만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16시간. 거기다가 보통 야간도 그냥 순수하게 기본근무 12시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9시간 원래 기본근무 9시간 플러스 잔업 3시간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도 12시간이 기본근무 12시간이 아니라 주간도 12시간이 기본근무 12시간이 아니라 기본근무 9시간 플러스 잔업 3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도 마찬가지로 기본근무 야간 기본근무 9시간 플러스 잔업 3시간 거기다가 할증까지 붙으니까 보자 계산해보자. 자 할증 4시간 거기다가 잔업 0.5배니까 1.5 네, 한 17.5시간 가산되네요. 네, 곱하기 뭐 8,720원 하면 이제 하루 일당이 나오죠. 계산해 볼까요? 아마 이게 정확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17.5 곱하기 8720 152,600원 나오네. 152,600원. 하루 일하면 이렇게 돈 나온다는 거. 상하차보다 낫네요. 야, 그래서 상하차보다 낫다고 한 거야,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금액이나 노동 강도로 치면 태페 상하차보다 헐났다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거의 또 똑같이 나온다고. 진짜 똑같이 나오네.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야간에 뭐 보면 야식비나 교통비도 지급이 되는 공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16만 원 돈. 16만 원 곱하기 뭐 주 5일 해가지고 20일 곱해봐요. 그러면 320. 거기다가 만근수당, 주유수당 다 붙이면 350 넘는 거야. 어이씨 계산 맞네. 맞죠? 주유수당은 보통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만근수당하고 만근수당, 뭐 가족수당, 주유수당은 있거든요. 요즘 떡값이 없어서 그런지 그건 아마 다 줄 겁니다. 어느 공장이든. 그거 주면 최소 못해 350 그냥 넘는 거죠. 예. 돈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간만 이렇게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 있어요. 야간만. 자, 이게 장점, 지금까지 얘기한 야간 근무의 장점입니다. 예. 자, 단점. 자, 이제 단점을 가보겠습니다. 자, 단점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단점은 일단 야간 근무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야간 근무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교대 근무를 뭐라고 합니까? UN에서 정한 2급 바람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2급 바람붙이 맞습니다. 저는 근데 2급이 아니라 특급 바람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급 바람붙이. 경험해본 사람을 얘기하자면 특급 바람붙이래요. 예, 건강이 안 좋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야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피로에 시달려요. 혈색도 안 좋아요. 항상 보면 눈에 이 핏줄 있죠, 핏줄. 핏줄이 이렇게 다 서 있어요. 얼굴을 보면 초점이 흐리고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네. 가장 피해야 되는 거. 2급 발암물질 하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특급 발암물질, 특급. 예. 제가 경험해본 바로 말씀드리면.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야간 고정 자리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구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 야간 고정은요, 대기업, 중견기업은 안 시킵니다. 야간 고정 자체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중소기업도 웬만한 데 없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네, 아웃소싱 용역 공장. 요런 것. 요런 것에 보통 보면, 여러분 다 봤을 거야. 아마 그, 교철화 같은 데 보면, 주간 고정, 야간 고정, 초보자도 한영, 친구끼리 동반 이상 가는, 다음 달부터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뭐. 굵은 글씨로 막 적혀 있는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 거의 아마, 야간 고정 뽑아주는 데는 그런 곳일 거예요. 채용고가 나와 있는데, 맞죠? 뭐, 즉시 입사 가능. 신불자 뭐, 국적 가리지 않고 채용 가능. 뭐 친구끼리 동반 입사 가능. 초보자 환영, 주부도 환영. 이렇게 막 큼지막하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공장. 거기 보면 야간 고정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근데 웬만한 좀 이름 있다거나 유명하거나 좀 괜찮은 공장은 없어요. 야간 고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야간 고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공장이 뭔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복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고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진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별다른 복지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웃소싱 용역이 복지가 어디 있어요?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성서공단에서 일할 때 야간 고정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용역이에요. 계속 용역. 10년 일하든 15년 일하든 그냥 용역이야. 계속.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떡값이나 뭐 성값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최저시급에 그저 받은 만큼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생산직에서 가장 좋은 게 그런 거죠. 뭐 그 뭐지? 상여금, 정기 상여금, 그 성과금, 아니면 뭐 복지카드나 음, 뭐 대학교 학자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기대한단 말이에요. 뭐 이름값 있는 생산직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노조도 있고. 근데 아웃소싱은 상여금 없죠. 명절 휴가 위로금 없죠. 성과금 없죠. 뭐 대학교 학자금, 고등학교 학자금, 뭐 콘도 이용권, 복지카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야간 고정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곳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이고 좀 이름감 있는 그런 공장에는 야간 고정 자리가 없어요. 안 뽑아요. 좀 이름도 유명한 곳 있죠. 안 뽑습니다. 석화에 야간 고정 자리 있는 거 봤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맞죠? 석화에. 반도체에 야간 고정 자리 있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었잖아요. 철강 쪽에 야간 고정 자리 있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었잖아. 안 뽑는다는 거죠. 안 뽑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름이 유명한 공장들은 만약 야간 고정 시켰다. 그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사연돈의입니다. 한번 보시고 민감한 사연이면 말씀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님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간 고정을 안 서게 합니다. 혹시나 직원들 다치면 언론 타게 되면 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말 그대로 야간 고정은 아웃소싱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 그리고 또라이들 많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네, 토토충, 도박충, 알코올 중독충, 네, 신불자, 개인 파산자, 네, 빚쟁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아웃소싱 보통 보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뭐 신분 이런 거 안 가리잖아요. 안 가린다니까. 보면 거기 보면 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벼룩시장 한번 꺼내봐요. 교차로 가가지고 생산직 그 봐봐요. 그러면 대문짝만하게 굵은 글씨로 뭐라 적혀 있어요? 신불자 가는 개인 파산을 일할 수 있음.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야간 고정이 이게 해보면 또 힘들거든요. 그러면 야간 고정을 누가 하겠어요? 돈이 급한 사람도 하겠지, 돈이. 사실 웬만한 사람들 야간 고정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근데 굳이 야간 고정을 찾아서 하겠다는 거는 얼마라도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라도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옵션 범위라도 그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라도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돈이 급한 사람들이. 돈이 급하지 않으면 거기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음식이 안 그렇습니까? 돈도 박한데 일도 그지 같고 몸은 축나는데. 안 그래요? 그 예전에 그 현장도포 특종세상에서 최철호 씨가 그 수도권의 그 물창고에서 몇 달 동안 거의 안 쉬고 일하잖아요. 그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
근데 왜 그렇게 일하겠어요? 거기 보시면 뭐 사업했다가 이제 어, 집 저당 잡히고 가족 뿔뿔이 흩어지고 몇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힘들어도 참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몇 푼이라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불자 개인 파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데 못 가요. 못 간다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일자리를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웃소싱 가가지고 그 이제 아웃소싱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수익을 많이 땡길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라 하겠어요? 야간만 하면 돈이 좀 가장 되긴 한데 그 자신 있겠어요? 야간 이거 안 해보면 많이 힘들 텐데. 아, 저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갈 처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뭐 사업 말아먹고 어?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돈 갚으라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어서 지금 제가 뭐 힘든 거 아닌 거 갈 처지가 아닙니다.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니까 어디든 좀 꽂아주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야간 고정 그 자리 넣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아마 막 아웃소싱 가면 가장 그런 분들 있어요. 가장 바쁘고 일 많고 잔업 많은 데만 보내주세요. 빡센 데도 상관없습니다. 안 쉬어도 되니까요. 안 쉬어도 되니까 한 달 내도록 일해도 되니까 잔업 풀잔업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빡센 데 보내주세요.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한, 한 50명이 한 명꼴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야간 고정 가는 거예요. 되게 야간 고정 가는 사람 대체로 그런 분들이에요.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토토, 도박, 알코올 중독은 보통 다른 생산직에도 있는데 야간 고정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게 왜 그런가 하면 낙이 없잖아요, 이게. 야간 근무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야간 근무가 2교대입니다, 2교대. 12시간 일해야 돼요. 12시간. 여러분 12시간 저렇게 일하잖아요. 집에 가서 자고 하면 그냥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 시간 없어요. 낙이 없습니다. 생산직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삶에 낙이 없어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 뭔가를 낙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이 일을 하면서 낙을 찾아야 되는데 뭔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공장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휴대폰 가지고 이제 토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 끝나고 나서 술 먹는다거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 나이 보통 저런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야간 고정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은 야간 고정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신불자 개인 파산 빚쟁이까지 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거하게 말아 먹었다는 거죠. 그럼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젊은 나이 대서 거하게 말아 먹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사실 나이 차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간 끝나거나 아침에 술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잠이 잘 오니까. 잠자려고 술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 정말 건강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해서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자기 딴에는 잠을 빨리 자는 방법으로 어디 이제 국밥집이나 어디 열린 데 가가지고 소주 시켜가지고 소주 까서 먹고 퇴근하고 집에 가 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에 가기 전에 뭐 마트 같은 데가 장 봐가지고 안주나 사가지고 장 봐가지고 거기서 먹고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야구고정 일 안 했지만 그 주야 교대하신 분들 보면 야간 보면 술 냄새 나시는 분들은 있어요. 얘기하자마자 술 냄새 나는 사람들. 아니면 얼굴 황달이거나 볼테이가 빨간 사람들. 술이 덜 깬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장에서 그렇게까지 타치 안 하거든요. 제 시간에 복귀만 하면 사고만 안 치면 타치 안 해가지고 술 냄새 야간에 특히 술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대기업은 없을 거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없을 거야. 하면 요거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엮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돈만 벌고 이 돈 아껴서 어떻게든 뭐 사업 자금을 모은다거나 좀 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카드에 손대고 토토에 손대고 계속 술만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왜 배달 대행도 마찬가지. 배달 대행도 보면 이불이도 많잖아요. 그때 누구야? 우리 배달 마스터, 우리 배달 민족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얘기했어요. 이 단점이 이런 거라고. 정직하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미 이 사람들 여기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잘못 엮이면 처음엔 돈을 벌려고 왔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려고 오는 게 아니라 토토를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거야. 토토할 돈을 벌기 위해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토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가지고 돈 다 까있고 토토 다시 다음에 토토할 그 총알을 벌기 위해 다시 또 배달하고 반복, 무한 반복. 늪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장단점. 야간 고정 근무의 장단점.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뭐 장점, 단점 다 얘기를 했지만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찾기 힘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야간 고정은. 야간이 좀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 야간만 일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야간만 일하면 상당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경험상 얘기하자면. 그래서 전 야간 고정 비추합니다. 야간 고정 걸려있는 공장 중에서 제대로 된 공장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뭐 공장 뭐 생산직을 가더라도 좀 더 좋은 곳에 좋은 복지를 가지고 있는 노조가 있는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곳에는 적이 없어요. 야간 고정 없으니까 그냥 이런 점이 있다고만 알고만 계시면 되지. 굳이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주제를 주신 레이스 스타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